하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부동산 세제 보완 방법을 논의했죠. 공공임대사업자 종부세율 조정이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네. 자, 일시적 2주택자들이 세금 관련해서 한숨 돌리게 됐다는 소식과 함께 2023년 올해죠. 종부세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절세 전략 꼼꼼하게 짚어주는 절세미녀 정의원 변호사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올해부터 종부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가장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기본 공제 금액입니다. 네. 이 기본 공제 금액이라는 것이 상향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일단은 종부세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서 기본 공제 금액을 차감해주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기본 공제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과세 부담은 낮아지게 되는 것인데요. 네. 이 기본 공제 금액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승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네. 이 주택 공시 가격이라는 것이 시세의 약 75% 정도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시세 16억 원 정도를 초과해야만 종부세 부담이 이제 뭐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 우리 정 변호사님 설명 잘해 주셔. 그죠? 그렇죠. 아니 근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에서 80%로 조정됐다. 좀 단어들이 좀 어렵습니다. 좀 풀어 주십시오.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거 저도 예. 어려워서 좀 네. 공부를 했는데요. 일단은 종부세가 과세 표준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세 표준이라는 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예. 이것들을 산출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가격의 합산액에서 기본 공제 금액을 차감해주고 남는 금액에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주게 됩니다. 네.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과표는 올라가는 것이고 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과표는 낮아지는데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 2022년도에 적용이 되었다가 이 납세자의 납세 그 의무가 너무 높다, 부담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네. 정책적으로 네. 60%까지 완화를 시켜줬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걸 원상 복귀시켜주겠다라는 의미로 80%까지 다시 상향 조정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기본 공제 금액이 굉장히 높아졌고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세율도 낮아졌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종부세 부담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뭐 분석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 종부세, 이 종합부동산세, 그죠? 네. 이게 세율이 이원화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러다가 이제 중과세율이 이제 적용되면은 부담스러워지는 건데 네. 지금 이 기본세율하고 중과세율에도 그러면 변화가 있나요 이번에? 네, 맞습니다. 예. 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원화돼서 우리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기본세율과 중과세율 이 이원화 구조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2022년도까지는요. 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의 2배 가까이 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세율을 적용받느냐 중과세율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세금 납부액 차이가 2배 가까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종합부동산 세율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당과 야당이 굉장히 이렇게 좀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드디어 결론이 난 것인데요. 네. 물론 2023년도에도 그 구조는 네. 이원화돼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중과세율 구간 중에서 과표 구간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구간은 중과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과표 구간 12억 원 이하라면 기본세율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아서 네. 세율이 책정된다. 이 부분이 가장 주목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제 1주택자와 관련된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주택자 경우에는 뭐 기본세율, 중과세율 변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 거는 1주택자뿐만이 아니라 이주택- 다주택자도 다 포함되는 다 세율 구조를 포함돼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적용 대상자에는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상자. 네, 맞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두 가지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됐었는데 폐지가 되었고요. 네. 3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과표 구간 12억
2억 원 이하에서는 아까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과 세율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아. 이 크게 두 가지인데 이걸 좀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예, 예. 그 작년까지는요, 우리가 주택을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과 세율을 적용받느냐, 기본 세율을 적용받느냐가 달라졌습니다. 네. 따라서 내가 만약에 딱 한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 비조정 지역에 가지고 있어야지만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경 쓰지 않겠다. 네. 무조건 주택 수로만 우리가 세율을 구간을 정해보겠다라고 아, 변경이 그래요? 된 것입니다. 예. 따라서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주택자 이하라면 무조건 기본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요. 3주택 이상을 네. 가지고 있더라도 과표 구간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본 세율을, 아. 초과하면 중과 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요. 지금 조금 예시를 한번 좀 들어주실 수가 네네네.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바뀐 종부세에서는 네. 사실상 2주택자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2주택자가.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조정 지역인 서울에 두 네. 채의 집을 가지고 네. 있는 사람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가령 A 씨가 서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한 채는 공시 가격이 8억이고요. 한 채는 공시 가격이 7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2022년도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 공시 가격 합산하면 15억 원이 나오게 예. 되고요. 예. 이때 공제 금액은 6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차감을 하면요, 9억 원 분에 대해서 60%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게 되는데 예. 이렇게 되면 과세 표준 금액이 5억 4천만 원이 지금 산출이 되거든요. 예.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정 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있게 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예. 이분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만 해도 중과세율이 적용돼서 종부세는 약 744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바뀐 종부세 규정을 적용을 해보면 주택 공시 가격이 15억 원이라고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공제 금액은 3억 원이 올랐기 때문에 9억 원이 되겠고요. 네. 그럼 나머지 이제 차감했을 때 6억 원분에 대해서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가 곱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과세 표준은 4억 8천만 원이 산출이 되는데요.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지역과 상관없이 2주택 이하자라면 무조건 기본 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다르게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해보면 276만 원 정도가 네. 나오는 것인데 작년에 비해서 30%밖에 아,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따라서 70%의 절감 효과가 생겼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물론 실제 납부액 같은 경우에 재산세도 여기서 차감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 전형 뭐 세금 같은 거 반영이 돼야 돼서 네. 실제 세금 액수는 다르겠지만 네. 어쨌든지 간에 2주택자 같은 경우에 조정 지역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하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세금 절세 효과가 그러게요.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중과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게 굉장히 좋은 거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럼 부부가 이제 공동 명의로 취득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이제 종부세는 이제 개인별로 과세가 되는 부분인데 그럼 공동 명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말씀하셨듯이 개인별 예. 과세가 원칙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부부가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지분을 쪼개서 그 각자 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에 남는 그 부분이 있다면 종합 그 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부부가 한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특례 신청을 통해서 두 명이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명이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그 1주택자 특례 신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 이 경우가 되면 예. 1세대 1주택자가 되어서 기본 공제 금액이 이제 9억 원이 아니라 12억 원이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납부 세액이 산출되더라도 세액 공제라고 해서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고령자인 경우 60세 예. 이상인 경우에는 또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제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례 신청을 통해서 1세대 1주택으로 과세 방식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 공제 금액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달라진 금액의 차이를 보시면 1세대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억이 상향되었어요. 예.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예. 1억이 상향되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6억에서 9억 원으로 3억이 상향되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이걸 선택하는 방식에 조금 차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예.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이제 한 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원칙적으로 개인별 과세 방식을 선택해서 각자 9억 원씩 공제를 받으시고 예. 남는 금액이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하시든지 예. 아니시라면 1세대 1주택으로 신고를 하셔서 12억 원. 12억 원을 공제를 받으시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을 거기까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작년까지만 해도 1세대 1주택으로 특례 신청을 하시는 게 조금 유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기본 공제 금액이 6억 원씩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해버리면 1세대 1주택으로 신고를 해서 세액공제 네. 혜택까지 받는 게 유리했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에는 기본 공제 금액이 9억으로. 각자 9억 원으로 예. 바뀌었기 때문에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18억을 초과해야지만 예. 1세대 1주택으로 특례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네요. 지금 네. 화면에도 나오네요. 18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네네네. 어쨌거나 짐 한 번 들어가고는 이해가 안 되고 짐 많으신 분들은 좌우지간 그 세무사 분들은 하고는 밀접하게 또 관계를 갖고 가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제 하는 게 더 유리한지. 네, 방금 예. 말씀드렸듯이 주택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예. 18억 이하이시다. 이 사람들은 이제 개인별 과세 원칙대로 과세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 이제 있고요.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갔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공시 가격이 18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1세대 1주택으로 특례 신청을 하셔서 세액 공제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세액 공제 혜택까지 챙기시는 것이 네. 바람직할 것 같고요. 예. 이제 공시 가격이라고 하면 좀 와닿지 않으실 테니까 예, 예. 이 주택 공시 가격이라는 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로 따지면 약 한 75%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세로 한번 전환해 보면 시가 한 24억 원 정도를 기준으로 내가 이걸 초과하면은 1세대 1주택으로 특례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고지서 날라온 대로 뭐 아무 생각 없이 세금 다 내기보다는 따져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과세 표준이 제대로 계산이 된 게 맞는지, 네. 뭐 세율은 제대로 적용이 된 게 맞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잘못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종합부동산세 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고지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를 내라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오게 예. 되면 그 고지서를 보고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예. 뭐 종종 있는 경우이긴 한데 이게 잘못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등록 임대 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합산 배제 신고를 하셔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합산 신고 기간 내에 그것들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이게 배제되지 않고 합산되어서 같이 고지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지받은 납부 금액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네. 그 경우에는 내가 신고 납부를 새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 경우에는 내가 신고한 납부 금액대로 신고해서 납부한 금액대로 이제 정정이 되는 것이고 기존에 고지 납부된 금액은 취소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미 네. 많은 금액을 내버렸다 이렇게 하시면 경정 청구 제도라고 해서 네. 이것들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경정 청구 제도를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네. 작년까지만 해도 이 경정 청구 대상자가 신고 납부한 자로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신고 납부한 자뿐만이 아니라 고지를 받아서 납부한 자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정 청구의 대상자가 보다 폭넓어졌다라고 생각하셔서 이 부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경정 청구 같은 경우에는 5년분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까지 내가 만약에 과도하게 납부한 금액이 있다 하시면 경정 청구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번 종부세 세제가 어떻게 이제 지금 변경이 된 건지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제 이원화돼서 운영되고 있던 세율 구간이
세율이 전반적으로 다 낮아졌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과표 구간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과 제도가 완전히 폐지됐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주택자 같은 경우에 조정 지역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엔 중과 세율을 적용을 받았지만 무조건 올해부터는 기본 세율을 받게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무조건 중과 세율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과표 구간에 따라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점을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요. 종부세 부담이 많이 낮아지겠네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변호사님, 뭐야, 뭐 집이란 게 내 그냥 뭐 머리 높이를 한 채만 있으면 되지 하는 분들, 즉 다주택자 아닌 분들은 네. 상관없는 내용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네. 기본 공제 금액 자체가 상향 조정되었고요. 9억에서 9억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예. 1억 원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과표가 낮아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세율 구간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 낮아졌기 때문에 아. 그 부분에서도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